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일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스킨보톡스와 리프톡스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에 생기는 주름은 잠시 예고드린 것과 같이 쌍꺼풀과 관계가 깊은데 이마의 주름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올릴 때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전두근이라고 하는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이 눈썹을 움직여서 피부가 접히게 되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저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리든지 아니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썹을 올린다든가 아래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때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때 이렇게 이제 보통 눈썹을 올리게 되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전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보톡스를 맞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장을 줄 만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하는 눈을 뜨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이렇게 항상 치켜 뜨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움직여서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눈을 이렇게 수치하게 이렇게 잠원하게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전두근을 움직여서 이렇게 눈썹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두근의 힘으로 이렇게 눈을 뜨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마에 주름이 항상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마의 주름이 보기 싫다고 전두근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절반밖에 안 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눈을 항상 뜨고 계셨기 때문에 눈이 무겁다거나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셨던 분들이 눈이 무겁고 눈썹이 처지고 쌍꺼풀이 작아지는, 또는 눈이 부어 보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서 눈썹을 올리는 근육을 써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지 못하느냐? 근육에 직접 보톡스를 맞으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약화된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눈매교정이라는 수술입니다. 자, 눈매교정 수술은 오늘 할 이 이마 보톡스와 상당히 깊은 연관은 있지만 눈매교정 수술에 대한 얘기는 쌍꺼풀과 더불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올림근이 약하지 않은 경우에 습관적으로나 또는 피부의 노화로 인한 이마에 주름이 생긴 경우에 맞게 되는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는 이 전두근이라는 근육은 이마에 크게 두 갈래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톡스를 놓을 때 이마 어느 부위든 보톡스를 놓게 되면 대부분은 전두근에 보톡스 약물이 침수돼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무작정 놓는다고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두근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를 놓을 때 눈썹 위에서 최소한 2cm 정도를 띄워서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놓게 되면 눈꺼풀 올림근이 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눈썹이 처지거나 눈이 붓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cm는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약물이 주입된 부위에서 약간 확산을 하게 됩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약물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톡스가 희석된 정도에 따라 확산의 범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확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전두근이 아닌 다른 근육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눈썹에서 최소한 2cm는 띄우고 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cm를 띄우고는 하는데, 그래도 눈썹이 처지거나 눈이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하셔서 조금 위로 놓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조금 위로 놓게 되면 위쪽의 근육은 마비가 잘 오지만 아래쪽, 그러니까 눈썹 바로 위에 전두근은 마비가 오지 않아서 위쪽에는 주름이 안 생기지만 눈썹 바로 위에는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너무 아래쪽에 놓게 되면 위쪽 근육은 마비가 오지 않고 아래쪽 근육만 마비가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마에는 눈썹 위에 2cm를 띄우고 한 줄, 그 위에 한 줄 이렇게 놓게 되는데, 아래쪽 라인은 양쪽에 3포인트씩, 그리고 위는 양쪽에 2포인트씩 이렇게 주사를 줍니다. 주사를 주는 방식은 시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아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골고루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한 줄과 위에 한 줄, 그래서 두 줄에 주사를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눈이 무겁거나 눈썹이 처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위쪽으로 놓아달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스킨 보톡스로 시술 받으시는 게 그런 불편함 없이 이마 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이마에 인상을 이렇게 짓지 않아도 주름이 벌써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버린 고정주름은 보톡스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 고정주름이 지워지거나 펴지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못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표정을 못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고정주름은 거의 변화가 없고, 물론 약간은 펴질 수는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눈썹을 약간 당기고 약간 위로 들고 있어서 항상 주름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약간 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생겨버린 고정주름에는 보톡스가 거의 효과가 없고, 근육을 움직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주름, 이 주름은 이제 더 이상 근육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할 때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진다. 펴지는 주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생겨버린 고정주름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주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마 보톡스를 했을 때 효과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눈썹을 올리는 근육을 못 쓰게 해서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근육에 직접 주사를 놓는 근육 보톡스를 하게 되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힘이 약해서 눈썹을 쓰시는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로 대체를 하거나 근본적인 문제인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눈이 무겁거나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이 붓거나 하는, 쌍꺼풀이 또 작아지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 이 외에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말이 들어가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라이들이 보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한쪽 끝이 치켜 올라가서 아주 사납게, 인상이 사납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그러면 이 부분에 마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측두 경막 안쪽으로 주사를 놓게 되는데, 너무 안쪽으로 놓게 되면 중심부에 있는 전두근만 마비가 오고, 바깥쪽에 전두근이 충분히 마비가 오지 않아서 바깥쪽 눈썹만 이렇게 치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3일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위에 한 포인트 정도만 다시 보톡스를 맞게 되면 바깥쪽의 전두근도 마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깥쪽으로 주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무라이 눈썹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마나 눈가 주위에는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보톡스를 주사할 당시에 출혈이 생기거나 하면 이 보톡스 약물이 근육에 침투되지 않고 피와 함께 밖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무라이 눈썹이라든가 아니면 보톡스의 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 멍도 들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혈관을 피해서 주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죠. 혈관 피해서 주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한 15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혈관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마는 피부가 얇아서 큰 혈관, 정맥들, 동맥은 깊은 쪽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고 푸르게 이제 정맥 혈관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누구나 PS 주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혈관들은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주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술할 때마다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이런 뭐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죠. 드물게 생기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술 받으시는 분도 시술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조금 없다든지 하시면 최소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다시 소량 추가로 시술을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혈관과 연관지어서 이마 보톡스를 맞고 정수리 부위의 감각이 무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썹 중간과 안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보톡스가 주입이 되거나 주사 바늘이 자극을 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영구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남기진 않습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절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돌아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런 증상이 생기셨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 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다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마에 생기는 주름과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뻐집니다.